큰 틀에서 보면 포스코홀딩스는 호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핵심 광물도 마찬가지고 산업도 마찬가지고 정말 어려웠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밀린다. 그러다가 언제 반등이 나오느냐. 버티다가 이제 생산 중단을 하는 기업들이 나오면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합니다. 지금 보면 리튬 생산에서 중국의 가장 큰 기업 CATL이 중국 장실성 리튬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한계까지 왔다. 그래서 더 이상 가격이 빠지기는 어렵다. 2차 전지 중에서 지금 관심 가져도 되는 섹터나 종목이 있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 제가 2차 전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박스권을 놓고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박스권 이제 만들어지면서 상단에서 지난 8월 저점 하단까지 오면 매수하는 전략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박스권에서 벗어나서 추세적으로 먼저 상승을 할 거다, 이렇게 보는 종목이 하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종목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종목은 다른 게 아니고 포스코홀딩스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또 포스코홀딩스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 사실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뭐 많은 분들이 전반기에 좋은 얘기를 했지만 잘 안 움직였잖아요.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정말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왔다. 그래서 지금 또 포스코홀딩스냐 생각하면서 시간이 지나면 좋은 자리 매수할 기회를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포스코홀딩스는 지금 매수를 했어. 계속해서 박스권 매매가 아니고 보유해서 가는 전략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또 포스코홀딩스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는 또 그만한 호재가 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그 호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포스코홀딩스 차트입니다. 차트 보면 기본적으로 보면 2020년, 2021년, 2022년 앞쪽에 쭉 횡보를 해오다가 2023년 정말 크게 상승을 했고, 그러다가 조정을 받았는데 앞쪽 지지 라인까지 조정을 받고 양봉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지 라인은 나왔다, 이렇게 보여지고, 차트적으로도 매수할 수 있는 차트지만 큰 틀에서 보면 포스코홀딩스는 호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포스코홀딩스 입장에서 보면 포스코홀딩스는 캐시카우는 7강이죠. 7강. 7강에서 돈을 막 벌어들이는 캐시카우고, 그 다음 미래의 먹거리는 2차 전지잖아요. 2차 전지 쪽에서 미래의 먹거리를 보고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군데에서 모두가 내년에는 호재가 나올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차 전지 쪽 먼저 보게 되면 2차 전지 핵심 원자재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 포스코홀딩스가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원자재 가격을 먼저 한번 볼게요. 리튬 가격입니다. 리튬 가격을 보면 정말 크게 급락이 나왔고 2023년, 그리고 올해 초도 조금 반등이 나오는 듯 했다가 또 한 번 가격이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하락 후에 횡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여기서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한다면 호재로 작용을 할 거고, 하락을 한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광물, 핵심 광물도 마찬가지고 산업도 마찬가지고 정말 어려웠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밀린다. 그러다가 언제 반등이 나오느냐. 버티다가 이제 생산 중단을 하는 기업들이 나오면 바닥을 잡고 반등을 합니다. 지금 보면 리튬 생산에서 중국의 가장 큰 기업 CATL이 중국 장실성 리튬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한계까지 왔다. 그래서 더 이상 가격이 빠지기는 어렵다. 더 빠지면 다른 데도 중단을 하기 때문에 가격이 더 빠지지는 않죠. 생산이 줄어드니까. 따라서 기본적으로 바닥까지 왔다. 이게 지금 반증이 되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제가 미국 금리 인하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 광물, 현물 자산은 달러가 약세로 가면 상승을 한다 설명을 드렸죠. 가만히 있어도 이제는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달러가 약세로 가고, 달러가 약세로 가면 현물인 핵심 광물 가격은 상대적으로 달러로 거래되니까 화폐가 약세로 가면서 현물 자산은 상승이 나온다.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다. 즉 핵심 광물이 상승을 한다. 이것도 설명을 드리고,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 알파가 있죠. 그건 다른 게 아니고 2025년 1월 1일부터 중국산 핵심 광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용을 하게 되면 IRA 법안 적용을 못 받습니다. 즉 북미에서는 이제 중국산 핵심 광물을 배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가격이 이중화가 생긴다는 겁니다. 즉 중국 포함한 중국산 가격보다는 북미에 들어가는 리튬 가격, 중국산을 제외한 북미에 들어가는 리튬 가격은 프리미엄이 붙고 가격이 상승을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과거에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미국이 중국산 폴리실리콘, 태양광에 들어가는 폴리실리콘에 대해서 관세를 확 매겨버렸죠. 그러니까 중국산 폴리실리콘 가격보다 북미산 들어가는 폴리실리콘 가격은 프리미엄이 붙고 더 상승을 했잖아요. 이처럼 중국을 배제를 하게 되면 중국산 가격보다 프리미엄이 붙고 더 상승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만히 있어도 내년도에는 이런 핵심 광물이 상승을 할 수가 있고 여기에 따라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는 포스코홀딩스가 받는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래서 일단 포스코홀딩스 2차 전지 호재가 나올 수 있다. 이게 하나가 있고 그러면 주력 산업인 철강 산업은 어떻게 될까요? 철강 산업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게 상하이 선물 거래소 철강 선물 가격입니다. 선물 가격은 사실 잘 볼 기회가 없잖아요. 사실 또 빠지고 이럴 때는 잘 보여드리기도 그렇고요. 하지만 이제 한번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작년 말 올해 고점을 형성 후에 철강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프에 나오듯이 철강 가격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포스코홀딩스 실적도 작년에 비해서 크게 감소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사실 상승하기가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었죠. 주력 산업인 철강 가격이 하락을 하니까. 그런데 이번에 데이터를 보게 되면 8월 달에 확 하락을 했다가 바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닥을 잡는 모습이 9월 달에 나오고 있고 여기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중국의 부양책입니다. 이번에 중국이 부양책, 은행 지준율도 0.5% 인하하고 정책금리도 0.2% 동시에 이례적으로 확 인하를 했죠. 이렇게 인하를 하면서 시중에 돈이 풀리고 그리고 건설 경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부양을 하려는 측면까지 나오고 그러면 경기가 부양이 되면 철강 가격은 증가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따라서 철강 가격이 바닥을 잡고 올해보다는 내년에는 더 상승을 할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이번 대규모 중국의 부양책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왜 그렇게 보느냐? 여러분 시점이 중요한데 시점을 한번 보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자마자 맞춰서 같이 인하를 했잖아요. 결국은 금리 인하가 부양책이니까 이 얘기는 미국 금리 인하하기 전에 먼저 중국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중국 자본들이 빠져나가요. 앞에 말했지만 그게 중국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데 미국이 인하를 하면 따라서 부양책으로 인하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금리 인하는 앞으로 계속 이어지잖아요. 이어지니까 중국도 계속해서 부양을 해갈 확률이 높다. 금리 인하만 하더라도 경기가 회복될 확률이 있죠. 여러분, 경기가 회복되면 이런 철강, 대표적으로 철강 산업은 경기 민감 산업이잖아요. 철강 산업은 수요가 늘어나면서 증가할 수 있다. 따라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좋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포스코홀딩스는 올해 지금 철강 가격도 바닥에 있고 또 2차 전지 리튬 가격도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이때가 매수 기회다.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 멜진 모자는 언제 살아있지요? 여름보다는 겨울이잖아요. 그처럼 가장 어려울 때 관심을 가져놓고 또 매수를 한다면 향후 큰 수익이 나올 수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환경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저기 보이기 시작을 하고 주가적인 측면으로서는 낮은 위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포스코홀딩스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다른 데이터도 살펴보시고 또 제 데이터도 참고하시고 또 좋은 결정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중소형주 2차 전지에 대해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가 지난달 여러분들에게 나와서 중소형주 2차 전지, 제가 중소형주 기업 전체 통계를 내고 가장 2분기 실적이 좋아진 기업 2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 종목이 원준하고 엔시스입니다. 요 두 종목 설명을 드렸는데 엔시스 같은 경우는 지난달 제가 설명을 드리고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공시가 주가를 약간 짓누르는 공시들이 나오기 때문에 추세로 상승을 하기에는 쉽지 않다. 그래서 요즘 또 어떻게 보면 한번 지난달에 얘기했기 때문에 또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원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원준도 실적이 좋다고 지난달 설명을 드렸는데 차트입니다. 그래서 8월달 설명을 드리고 부침을 조금 겪긴 겪었지만 지난주에 여러분 대량의 거래량이 나오면서 40% 이상 확 상승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보면 실적이라는 게 주가하고 무관하다 이렇게 많이 볼 수는 있지만 여러분 한 종목이 실적이 좋나 나쁘냐 요거는 주가하고는 좀 무관할 수 있지만 그 섹터 전체를 보고 가장 실적이 좋은 종목은 한번 움직일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그래서 그냥 종목에 대해서만 실적 보는 것보다는 전체 종목에서 실적을 보는 건 또 다른 차원이다 설명을 드리고 지금 보게 되면 원준이 이렇게 한번 확 상승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또 중요한 어떻게 보면 리뷰를 드리면 항상 앞에 보게 되면 추세적으로 계속 하락을 한 게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매물이 많다는 겁니다, 매물이. 이제 상승을 하면 나 매도하겠다. 매물이 쌓여 있으면 세력들은 그걸 받으면서 바로 올릴까요? 아니면 밑으로 다시 뺐다가 매물 소화하면서 올릴까요? 대부분은 다시 한번 20일 이동평균선 이하로 주가를 한번 훅 뺐다가 거기서 또 횡보를 했다가 다시 올리는 이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쪽에서 첫 번째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고 확 올라오면 수익 실현을 한번 하고 다시 20일 이동평균선 이하에서 횡보할 때 재매수하는 방법 요런 것들은 꼭 2차 전지가 아니더라도 이런 케이스들이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제가 리뷰로 이렇게 설명드리고 참고적으로 원준 같은 경우는 여러분 영업이익을 보면 지난 2분기 때는 79억 적자지만 이번에 96억 흑자로 바뀌었습니다. 기업이 엄청 좋아졌죠. 시가총액이 1000억대인데 2분기만 96억 내면 엄청나게 좋아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거래량이 폭발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다음 달이면 또 실적 시즌이 오니까 또 여유가 되시는 분들은 전체 실적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 기업 어느 기업이 좋고 어떻다 이런 감들도 있으니까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또 실적에 대해서 다 또 바쁘신 여러분들이 시간 내서 하기는 어렵다 이러신 분들은 저 이건경제TV에 오시면 실적에 대해서 쭉 내드리니까 또 오셔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 또 지난번 제가 또 출연해서 했던 종목들 리뷰를 하고 있으니까 그때 4680 원통용 배터리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원통용 배터리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호재가 있다고 했죠. 하반기에 보면 우리나라 LG에너지솔루션이 테슬라에 납품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테슬라에 납품하게 되면 양산이 들어가니까 이 또한 호재니까 이걸 보고 관심을 가지고 또 내년에는 삼성 SDI도 원통용 배터리 상용화가 예정이 돼 있다. 그러면 원통용 배터리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수요가 좀 의외로 좀 늦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지만 어쨌든 내년에는 상용화가 된다. 테슬라가 채택을 하고 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자 설명드리고 제가 여기서도 실적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TCC 스틸, 동원시스템즈, 이노메트리, 필에너지, 삼성 EDP 그러면서 필에너지 설명을 드렸죠. 필에너지 보게 되면 영업이익이 42억에서 77억으로 확 좋아지고 PER이 13배, 코스피 지수 15배보다도 낮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83% 증가를 했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필에너지 움직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게 되면 8월 달에 설명을 드리고 9월 초까지 주가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볼 때 물론 2차 전지는 성장 산업입니다.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대부분 모멘텀적으로 거기에만 너무 포커스를 맞춰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실적이 성장 산업에서는 약하지만 그래도 실적이란 부분도 같이 보는 습관들을 들이면 좀 더 앞에 모멘텀도 있다. 오케이. 실적까지 좋다. 그러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으로 보는 것도 유리하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 필에너지 같은 경우도 8월달 설명을 드리고 확 움직임이 나왔거든요. 움직임이 나오고 또 바로 상승을 못하잖아요. 매물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옆으로 횡보를 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여기서 바로 튀기보다는 거래량이 줄고 또 한 16만 원 이하 밑으로 한번 훅 밀린다. 그러면 계속해서 또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설명을 드리고요. 필에너지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공정 장비 쪽, 특히 원통형 배터리 만드는데 핵심 또 기술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또 삼성 SDI 쪽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은 아니고.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쪽 향이면 그쪽에 납품을 한다면 훨씬 크겠지만 그쪽은 아니지만 어쨌든 유럽 쪽 또 매출도 나오고 있고 다양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십시오. 1억이 있다면 포트폴리오 어떻게 구성하시겠습니까? 만약에 1억이 있다 그러면 제가 초반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바벨 전략이라고, 업황이 좋은데 주가가 밀려있는 종목, 그 다음에 업황은 그렇게 안 좋지만 주가가 강하게 가는 거, 그래서 주가적인 측면에서도 보고 또 업황적인 측면에서 보고 그런 측면에서 균형을 맞춰서 본다면 일단 대형주 쪽에서는 SK하이닉스를 한 30% 정도. SK하이닉스는 지금 실적이 계속 좋아질 거고 업황이 좋지만 주가는 밀려 있고요. 하지만 내년 후내년 계속해서 상승 기대를 한다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 두 번째는 포스코홀딩스입니다. 포스코홀딩스는 제가 앞쪽에 설명을 많이 드렸으니까 따로 설명드리기보다는 경기가 좋아지면서 철강 수요 증가, 그다음 핵심 광물 가격 반등, 그걸 보고 직접적인 수혜를 보고, 이거는 박스권 매매보다는 한번 매수해서 계속 보유하는 전략 20%고, 그 다음 바이오 쪽입니다. 최근에 보면 바이오 쪽이 확 8월 5일 하락 후에 또 반등이 가장 강하게 나온 섹터 중에 하나거든요. 그 중에 가장 크게 반등이 나온 대장주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니까 한 20%. 그래서 대형주는 이렇게 한 70% 정도 구성을 하시고, 나머지 한 30%는 중소형주 한 두 종목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중소형주 이 종목 30% 비중 설명하셨는데 중소형주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제가 실적에 대해서도 앞에 설명을 드렸으니까 실적도 참고를 하시고, 또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여러분 실적보다는 돈의 움직임에 민감합니다. 중소형주 기업이 누군가가 크게 투자가 들어온다든가 지분율이 확 바뀐다든가 좋게 바뀌는 이런 기업들은 강하게 한번 튈 수가 있거든요. 또 강한 랠리가 나올 수 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아느냐? 여러분, 지분율이 바뀌거나 자본금이 변하면 우리나라는 반드시 공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시를 딱 봤는데 최대 주주가 지분 매집을 한다, 장내 매수. 이런 기업들은 지분율이 바뀌었기 때문에 공시가 하고 최대 주주가 매수했다, 알 수가 있으니까 이런 종목. 그 다음 또 누군가가 대량으로 헌돈, 즉 전환사채를 줬다가, 이게 전환사채라는 채권이니까 기간이 만료되면 원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원금으로 받지 않고 주식으로 전환을 한다. 왜 주식으로 전환을 할까요? 주가가 상승을 할 걸로 보기 때문에 주식을 전환하죠. 따라서 주식 전환했던 전환 가격하고 주가하고 비슷하다. 그러면 이런 기업들도 매수 기회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업. 그래서 공시를 여러분들이 잘 살피면 매수할 수 있는, 특히 중소형주는 기술적인 거 공부 많이 하셨다. 그러면 공시까지 더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정말 강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종목 찾을 수가 있고요. 공시 공부는 사실 잘 하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저 이익은 경제TV 유튜브에 오시면 공시 공부 처음부터 할 수 있게 다 제가 강의를 해놨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큰 돈이 움직이는 중소형주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또 저 유튜브에서 공시 공부 참고를 하시고, 그렇다면 또 훨씬 좋은 종목들 선별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지금 주가가 아직은 한 랠리가 나오는 건 아니지만 미국 금리 인하를 타고 또 우리나라에 외국 자본이 들어오면서 상승할 확률이 높고, 또 여기에 또 중소형주 코스닥이 지지부진하지만 제가 봤을 때 검투세가 최소한 유예가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검투세가 만약에 유예가 된다면 우리가 가장 안 움직였던 이런 종목들도 한 번에 움직일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 주식에 관심을 가질 때입니다. 또 가장 어렵게 흔들리는 쪽, 지금 관심을 가져놓으면 큰 수익으로 연결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 주식에 관심을 가지시고, 또 어렵게 견디시는 분들은, 손실이 나신 분들은 조금 더 참으시면 또 좋은 기회로 환경들이 바뀌어갔으니까 다들 힘들 내시고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